오폐수 처리 비용, 도민의 건강 피해 등 유무형의 부담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뒤집어 쓰는 구조를 이제는 깨트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경기 북부를 보시면 북부는 개구리 볼처럼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기형적 성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최고의 교통 사각지대인 북한산 국립공원이 병풍처럼 서울시와 경기 북부 중심을 맡고 있고, 또한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순환 교통망 부재, 즉 지역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순환 교통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이령 구간 터널화입니다. 우이령 고개는 조선시대 때부터 양주시 장흥, 경기 북부 지역과 우이동을 비롯한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 서울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를 위해 수도권의 DMZ가 돼버렸습니다. 우이령은 군사 안보적 논리로 통행이 규제되었던 곳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며 청와대 뒷산도 전면 개방된 현 상황에 더 이상 안보 문제는 명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백년 이상 의정부시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고자 2024년 괴선 운행 재개통, 2026년 목표로 공사 중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 중인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고, 막혀있는 경기 북부 교통의 혈맥을 뚫어줄 우이령 터널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이령길이 있는 북한산 둘레길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탐방객이 가장 많은 명소로 연간 73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이령 터널이 교외선까지 연계된다면 교외선 이용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우이 경전철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이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도권의 DMZ가 되어버려 천혜의 자연 자원이 보존이 되고 있는 장소인 만큼 도민에게 쉽게 광활한 대자연을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경기도 관광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우이령 터널의 개통은 우회로 인해 발생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를 이뤄내 경기 북부 지역 물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울시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은평구에서도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촉구하고 있고, 강북구 의회에서도 서울 북부 지역 교통 분산 및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우이령 터널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이령 터널은 이 광역도로 요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 예산이 국비와 이제 시비, 양주시와 서울시가 이제 투입됨에 따라서 두 기관의 사전 협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도 그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는 총사비 반을 국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해당되는 이제 시와 또 지방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한 1,800억 정도 보고받았는데
아마도 추측기로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양주시하고 서울시 간의 그 협의라는 중에 저희 경기도도 적극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고 또 국토부에도 그 같은 내용을 건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 시설 같은 주민 기피 시설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가 변화된 현실을 대책으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있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시설은 대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세인 법인세는 정부 세입으로 지방세 중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서울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세는 주로 국세여서 피해 당사자인 경기도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폐수 처리 비용, 도민의 건강 피해 등 유무형의 부담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뒤집어 쓰는 구조를 이제는 깨트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차원의 환경 조세개혁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서울시 소유 도내 기피 시설로 인한 피해와 도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인한 피해 연구와 더불어 환경 피해에 대한 경기도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서울시와 관계에서 부담은 공유하고 보상은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 협력 관계로 바로 잡아가야 할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 사업업자들이 이동이나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난 5월에 의원입법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입 협력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반입 협력금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환경부와 또 시군과 다 협력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의 미래 진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직업체험교육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 외에도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체험하기 때문에 배려심과 사회성을 키우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며 배울 수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체험 테마파크는 의사, 승무원, 경찰, 소방관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알아보고 접할 수 있는 직업만 있고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술자에 대한 직업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기술을 등한시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우리 사회가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기술자에 대한 생각이 공부 안에서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계, 금융, 기계, 전기, 금속, 제약, AI, 산업이 인류인 장인의 대접받는 나라, 마이스터의 나라인 스위스를 견학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인 소득이 9만 달러를 넘는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29%, 우리나라 절반도 되지 못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7%입니다. 한국은 높은 대학 진학률 및 청년 실업률과 비교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의 바탕에는
간단하게 자리 잡은 현실적인 직업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는 전혀 이해 못하는 공사판 같은 기술 놀이터에서 기술 산업과 친해집니다. 공구와 건설 자재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기술자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술 체험 놀이터를 통해 주위에서 볼 수 없는 골재, 시멘트, 도로, 통신, 배관 등 체험과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인도, 도로 밑의 구조를 놀이로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어린 아이가 편향된 직업 세계가 아닌 폭넓은 직업들에 대해서 체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체험 교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기술, 공학,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이상적인 직업만을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류를 바꾸는 첫 시작을 경기도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체험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및 건설업계와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직업교육의 현실화를 통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미리 체험시키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양주시 안전교육관 옆 부지에 시청하신 동영상과 같은 직업체험센터를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 건설업계와 협업함으로써 도내 모든 어린이가 편향된 직업세계가 아닌 폭넓은 직업들에 대한 체득하고 자아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는 남부에 비해서 북부에 상대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이 분야는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잡월드나 아까 서울의 그 잠실의 기자니아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잡월드에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한번 왔다 갔다지 여기서 과연 장래 자기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겠는가, 그냥 하루 그냥 시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돼서 저도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스위스의 실생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런 그 생활 체험은 훨씬 또 학생들에게 이것은 진로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